이지님, 만약에 이지님이 덴마크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차편이 끊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우선 덴마크 가본 적이 없는데요. 갔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선 저에게 그런 선택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버스 하나를 타도 배차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알아보고 가서 끊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선 저는 책자도 만들고 동선대로 구글맵을 다 찍어서 가기 때문에 그럴 일은 그다지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장단입니다. 오늘은 이지님, 타미님, 북두님과 함께 MBTI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INFP 장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STJ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NTJ 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NTP 복두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지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저 어제 사주 봤는데요. 궁금해. 궁금해요. 저 사주 봤는데 친구랑 같이 갔는데 하나는 체험단으로 봤는데 체험단으로 보고 확실히 덜 봐줘서 친구랑 바로 돈 내러 보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이지군처럼 그런 게 들어왔대요. 근데 2, 3, 4월에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이력서를 넣어서 2월에 면접 일정을 잡고 그거를 조정하기로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 3, 4월에 마침 그것도 있고 그 자격증 그런 것도 들어왔대요. 근데 제가 3월에 심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다 맞는 시기여서 합격을 하냐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뭐 운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때 아니면 옮길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일단 어떻게든 재종원을 해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타미님 뭐 하세요 요즘? 전 요즘에 누워서 여행 유튜브 보는 게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 여행 유튜버 분들이 여행 이제 시작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막 옛날에 갔던 것도 계속 보게 되고 이게 정말 개미지옥처럼 끝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나도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이제 너무 이제 현생에 잘 살지 못하고 계속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 속에 제가 사는 느낌으로 그렇게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북두님은 요즘 어떻게 하고 지내시나요? 저는 요새 밖에서 걷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때 그냥 걷지 않고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걷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주기적으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니까 넷플릭스도 듣고 있는데 그것도 돈이 아까운데 또 오디오북을 해서 많이 들을까 걱정을 해서 이때까지 결제를 안 하다가 보통 첫 달은 무료여가지고 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나 평소에는 운동할 때 막 진짜 팟캐스트 재밌는 거 다 찾아보고 노래 즐거운 거 다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오디오북까지 갔는데 굉장히 몰입도가 높고 그냥 오디오북 듣다 보니까 금방 멀리까지도 갔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책도 읽으면서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장단님은요? 저는 요즘 차를 사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약간 요즘 뭔가 일이 많아졌는데 외근이 좀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차를 너무 사고 싶은데 이제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도 차가 잘 없대요. 맞아. 워낙 신차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고차도 많이 사서 그래서 이제 일단 마음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몸이 그까지 가지는 않은 상태로 택시는 타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앞서서 금타님, 누리님, 소나님, 나디아님의 MBTI에 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저 장단, 이지, 타미, 북두님의 MBTI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보니까 누리님 빼고 다 E형이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재밌는 게 저랑 이지형은 I형이에요. 근데 I 빼고 나머지가 다 달라요. 그리고 북두님, 타미님은 E형이신데 마지막 한 자리만 달라요. P와 J만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와 북두님은 P형이고 이지님과 타미님은 J형 이렇게 둘씩 나눠지는 부분이 참 재밌었어요. 앞서 오프닝에서 저희가 이지님께 질문을 막 했는데 네네. 이게 N형이랑 S형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북두님, 타미님 모두 N형인데 이지님만 S형이세요. N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 진짜 많이 해요. 아무 생각 안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동의하세요? 저 완전 동의해요. 그러니까 머리에 공백이라는 그런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 항상 어떤 생각이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저도 같은 경우도 어디 건물에 가면 뭐 건물이 무너져서 싱크홀 된 생각 항상 하고, 뭐 길 걸어가다가 누가 막 폭식 이런 거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 진짜 많이 하고, 아니면 뭐 누가 내 가방 들고 튀면 어떡하지? 뭐 잡생각이라고 하죠. 이런 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N분들 공감하시나요? 공감해요. 그리고 S형이신 이진님 정말 아무 생각 안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저희 막 짤 찾아보고 하니까 저는 사실 제가 상상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정도로 생각은 못합니다. 네, 길 걸어가면서 생각을 할 때가 있긴 한데 그런 생각은 뭐 후회했던 일들,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이런 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읽었던 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그런 편이지 뭐 지금 당장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요. 네, 그리고 상상을 해도 제 상상이 빈약하더라고요. N분에 비하면은.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같이 있는데도 생각을 뭐 다른 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행동하면서 계속 무언가를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네, 전 지금도 딴 생각하고 지금도요? 지금도? 아니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맞아요. 머리가 좀 아파요. 자주 아파요. 그리고 그 이제 무슨 말 할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맞아. 그런 건 저도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뭐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북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진님과는 반대로 상상 진짜 많이 하는데 어렸을 때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에 이거 쓰레기 던져가지고 들어가면은 뭐 내일 시험 만점이라던가 아니면은 갑자기 엄청 큰 벽이 생겨서 사람들이 마치 햄스터처럼 1케이스 1햄스터처럼 다 그 벽에 혼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 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골라야 탄단지 골고루 챙겨서 장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된장찌개를 한다고 하면 밥은 같이 주는 것인지 만약에 밥을 안 준다고 하면은 막 삼계탕처럼 안에 닭과 밥과 국이 다 들어가 있는 그걸 선택해야 될지 그런 상상. 희진이 안 하고 있어. 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는 퀴즈로만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퀴즈로 그런 vs 같은 거 N형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도 N형이 냈을 것 같아요. 맞아. 저 그런 거 보면 안 풀거든요. 풀지도 않아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막 좀비 세상 되면은 나는 집안에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나갈 것인가. 또 막 전쟁 나면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옷 중에서 무슨 옷을 전투복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또는 무조건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야 된다면 무슨 동물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독수리나 매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튼 적이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새들은 벌레 먹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벌레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근데 새가 되면 그 벌레가 맛있게 느껴질 것인가. 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안 심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어놔도 안 들릴 때가 많아요. 공감해요. 그래서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타미님.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북두님 말씀을 듣다 보니 되게 저는 약간 N과 S의 경계에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제 기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상상하시는 것 같길래 저는 좀 그냥 이렇게 항상 계단 올라갈 때, 계단 내려갈 때 내가 발을 헛디뎌서 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때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어떤 포즈로 내가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상상 많이 하고 다리 건널 때 내가 발 헛디뎌서 다리에서 떨어져서 강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난 수영해서 나올 수 있나? 누가 날 구하러 올까? 약간 이런 상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니면은 앞에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할 때 나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도 한번 상상을 해보고
약간 잘 풀렸을 때 그런 경우를 좀 상상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음. 이 북두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뭔가 이제 좀 진짜 내가 집중을 하고 들어야겠다 해야지 다른 데서 하는 말이 들리지 아니면은 조금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가는 그런 상황도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전 약간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뭔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눌까? 뭐 어떻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무슨 대화 나눌까? 저는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보니까 차이가 타미님은 그래도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맞아요. 근데 저는 정말 쓸데없는 아니 저 진짜 북두는 공감하는 게 진짜요? 맨날 뭐 틀어놔도 나중에 그거 안 들어. 안 들려요. 그냥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저도 약간 그렇게 막 진짜 뭐 만약에 당장 지금 이렇게 뭐 그런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도망가야 되면 뭘 싸두고 가야 되나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상 엄청 많이 하거든요. 신기하다. 저희가 이렇게 다 다른데 혹시 MBTI별 금지하면 미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진짜 제가 INFP인데 저는 감성적인 글귀 금지. 이 말 딱 듣자마자 안 돼. 없이 살 수 없어 이 생각했고 저는 책 읽으면서도 저도 약간 책에도 진짜 좋아하는 부분 플래그 꼭 붙여놓고 막 타이핑으로 꼭 남겨놓거나 아니 뭐 필사에 놓고 이렇게 남겨놓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늦은 밤 잠이 안 오는 시간에는 막 그런 거 검색하거나 좋은 글귀 이런 거 그래서 혼자 막 가슴 찡하고 막 아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이런 금지 항목에 대해서 정말 금지당하면 미칠 것 같은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늘 먹던 음식 먹기 금지가 있는데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왜냐면 저는 하나 꽂히면 한 달, 두 달 정도는 똑같은 거 먹긴 하거든요. 지금도 이때 글 적을 때 모조리에 꽂혀가지고 삼시세끼를 무랑 먹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돈을 준다면 더 다른 걸 먹을 수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남의 말에 반박 금지가 제일 미칠 것 같은 그걸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상대방이 약간 무논리 이상한 말만 아니면은 그냥 자기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그거를 그냥 듣고만 있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뭐 요새는 이제 뭐 주변에 뭐 어찌되든 상관이 약간 없다. 너는 그냥 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자. 약간 그렇게 해요. 저도 이제 그런 거에 일일이 다 신경 쓸 만한 이제 에너지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반박이라는 걸 별로 안 하고 싶으신가요? 전 싸우고 싶던데. 가끔씩 싸우고 싶어. 막 논리로 막 이 사람이 막 이상한 말을 하면은 근데 이게 막 논리도 없고 사실 정답이 아니야. 근데 막 그게 진짜 정답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반박 안 하고 싶으세요? 이지님은 싸우고 싶고 두 분은요? 저는 NT제랑 NTV 좀 번갈아서 나오는 편이라서 저는 반박하는 거 많이 해요. 많이 반박해요. 그리고 그냥 뭐 회의할 때 이럴 때도 영 이상한 소리 한다 싶으면은 좀 잘 끊는 편이고 그리고 뭔가 좀 논리적으로 빈약하다 하면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조금 많이 반박하는 편이에요. 저는. 아 진짜 저는 약간 듣는 걸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옳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일단 생각으로는 약간 이런 생각 하긴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대화가 다 끝나고 나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고 나면 그냥 저 혼자 상상을 해. 나중에 다음에 혹시 이런 말을 또 하면 이렇게 받아쳐야지.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말을 잘 못해요. 그렇구나. 신기하다. 타미님은요? 저는 ENTJ라서 계획 세우기 금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계획 세우기 안 하면 솔직히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연말에는 무조건 신년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는 내가 뭘 할 건지 좀 그런 것도 좀 계획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플랜처럼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서 좀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내가 오늘 하루는 뭘 해야 할지를 좀 적어두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적고
이루면은 체크하는 이 과정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만약에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머릿속으로도 못하는 건가 그러면? 그러면 엄청 되게 무기력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타민이 그런 신년 계획도 벌써 세우셨어요? 신년 계획 녹음도 했어요. 녹음도 하고 이미 이렇게 큰 종이에 이제 마인드맵처럼 해서 벽에 붙여놨어요. 아니 저 맨날 요새 뭐 계획 세우고 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저는 하루 것만 이렇게 널널하게 해도 사실 체크가 반도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간을 널널하게 줬는데도 막 뒤에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다 못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계획하진 않아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몇 가지만 계획을 하고 저는 근데 이게 제이에도 뭐 게으른 제이랑 부지런한 제이가 있는 듯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를 내가 이루지 못했다 해도 별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다음으로 넘기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친구배 왜 우리 연말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막 우리 뭐 저번에 뭐 만다라트 세웠던 거 다들 이루셨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 안 했어. 올해 신년 계획도 아직 안 세웠어요. 네, 극강의 P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는 SF 계열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NT가 두 분이나 계세요. 북두님이랑 타미님. NT 계열 분들이 NT 계열 분들이 SF 계열 분들과 소통할 때 소통 방식이나 공감대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의 동성 친구들과 대화할 때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ST인 이지님도 되게 궁금해요. 저는 일단 다른 사람들의 MBTI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이랑 나랑 안 맞는다 해서 MBTI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사고의 차이다 아니면은 그냥 좀 못 봐주겠다 하면은 별로 연결을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굳이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저는 문제 해결이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얘기를 할 때 얘기를 처음에 많이 했어요. 근데 어릴 때 많이 하니까 상대방이 너무 공감해준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 저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 정도 화난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슬픈 것도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까지 내 감정이 아닌데 뭐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면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저랑 유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은 그럼 그렇게 해봐 라고 하거나 제가 좀 이런 슬픈 일이 있었다 하면은 흐흐 2개만 와요. 그러면 내가 그만 얘기할 때구나 이러면서 이거는 과한 거였군 이러면서 넘어가고 그런 것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병먹음이라고 해야 되나? 안 받아주는 게 있는데 그냥 그래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있고 근데 뭐 가족들한테 또 안 그렇지만 친구들은 그러니까 방식론적으로 받아주면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짜 슬펐겠다. 근데 이렇게 해봐 하면 저도 그게 좋고 근데 계속 감정적으로 가면은 아니야 그 정도까지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고 근데 친구한테도 약간 그러긴 해요. 제 친구가 이번에 회사에서 일이 생겨가지고 이직을 할까 말까를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직을 했을 때 어떤 경우의 수가 나타나고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의 수가 나타날 거다를 매번 얘기해줬어요. 근데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길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가 이렇게 한다면 이게 답인데 왜 자꾸 고민하는지 모르겠다. 그 뒤로 얘기 안 하더라고. 어제 만나서 얘기해주긴 하던데 이러면서 유일하게 장단이만 울어. 어제 만나서 얘기해주긴 하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는 좀 좋은 일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안 좋은 일들은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 감정적으로 공감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 좀 어떠실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S인지 N인지는 잘 모르고 그냥 대충 T랑 F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의주 멤버분들 제외하면은 제 주변은 거의 다 F여가지고 저는 대화할 때 조금 피로감이 느껴질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상처 줄 의도가 전혀 없는데 이게 대화 방식에서 오해를 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대화 스킬을 익힌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T형이랑 이야기할 때가 조금 더 편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뭐, 나 지금 몸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보통 뭐 F형들은 진짜 뭐 많이 아프나 약간 이렇게 걱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아프다고 말을 한 것 자체가 만약에 대학생이면은 내가 그래서 오늘 수업을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누군가 내를 찾으면은 내가 내 상황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네 주변에 막 괜찮은 약이나 아는 병원 있으면은 말해봐. 약간 그런 뜻으로 저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얘가 뭐 진짜 아프겠다 그 말을 해준다고 해서 내가 낫는 게 아닌데. 맞아. 그리고 아프다 했을 때 아프구나. 뭐 넘어졌구나. 밥 먹었구나. 약간 이런 것처럼 제가 뭐 내 말 따라하기도 하고. 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이 저도 아프다고 했을 때 그럼 나도 저번에 어디가 아팠는데 그 약이 괜찮더라. 아니면은 그 병원에 가니까 바로 하루 만에 낫더라. 이게 막 문제를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얘가 빨리 나으면은 그러면은 좋은 거니까. 아니 그리고 얼마나 성의 있어. 이렇게 아프구나 이 꼴랑 네 글자보다 내가 거기 갔는데 야 니 거기 아침에 몇 시에 가면은 사람이 제일 없다.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뭐라 봐라 진단을 하면 뭐 해주실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성의가 있냐고.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F형한테 얘기할 때는 좀 감정적으로 뭔가 이제 케어를 받고 싶다. 그러면 나 어디가 아파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괜찮아 이렇게 반응해주고 어디가 아픈데 병원 추천해줘 이렇게 했었을 때는 제가 직접 다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또 주변에도 물어봐가지고 막 어느 병원 괜찮다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조금 더 의사소통이 편해질 것 같다.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T형이 많이 생략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네가 아프구나, 네가 조금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혹시 병원을 추천해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면 F형들도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T형은 이거를 다 생략을 하고 바로 그것부터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그런 게 오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NT제인데 이제 그래도 저는 나름 이제 가족들이 옛날에 비해서 제가 많이 사회화가 되었다고 말을 많이 해주거든요. 가끔씩 그러다가 좀 삔도 나가는 이상한 말 하면은 아직 좀 사회화가 덜 됐다.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근데 최근에 되게 잘 지내고 있는 직장 동료가 ESFP인데 근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제 하루에 막 2-3시간도 얘기하고 퇴근하고도 카톡이나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막 대화를 하면서 피곤하거나 이런 거는 좀 못 느끼는데 확실히 다른 건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직장 동료가 결혼을 해서 남편분이 있는데 남편분이 그 INFP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이런 전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그 N 성향이 좀 저랑 비슷해서 약간 공감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계속. 그래서 남편한테 계속 공감되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저를 통해서 남편을 이해하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좀 서로를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약간 진짜 확실히 S라 가지고 뭔가 철학적인 거나 이런 뭔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뭔가 행복이 뭘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당황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평소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냥 앞에 놓여있는 대로 살고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은 항상 이제 이런 게 행복이지. 이제 행복 많이 찾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서로 다른 걸 느끼고 그리고 제 동생이 ISFP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동생이 ISFP라서 대화하는데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막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그 막내 동생은 ENTP, NT 북조님이랑 같아가지고 이제 둘째랑은 막내가 얘기하기를 좀 대화하기 어렵다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괜찮았는데 근데 이제 진짜 확실히 다르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좀 엄청 우울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슬퍼하고 막 눈물도록 흘리고 막 그랬던 때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보고 그 둘째 SF 걔가 너무 진지하게 자기 일처럼 고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내도록 이제 번아웃이나 이런 우울감에 대해서 자기가 막 자료조사를 겁나 하고 영상 보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엄청 막 그런 위로 아닌 위로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때 좀 진짜 어떻게 내 일이 아닌데 남의 일에 저렇게 진심일 수 있지? 좀 이런 거에 감동받고 뭔가 좀 되게 더 어른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 로봇에게 기름칠을 해주는 듯한 느낌처럼. 그래서 뭔가 대화의 어려움을 느꼈다기보다는 좀 진짜 다르다. 그리고 좀 더 저는 좀 더 뭔가 좀 더 성숙한 느낌이라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타인을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근데 저 들어보니까 생각나는데 제 친구가 타미님 그 동생이랑 유형이 똑같거든요. 제가 진짜 절친한데 제 친구가 우울감이었어요. 저는 바로 병원이랑 상담이랑 이거를 다 조사해서 여기 가 해서 제 친구 병원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제 친구가 딱 대답이 너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등산을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괜찮아. 등산은 나랑 안 맞아. 나는 상담을 알겠어. 그래서 와서 네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네가 이렇게 힘들었다면 나는 등산을 하니까 너무 좋던데 등산을 같이 가자. 당장 갈 수 있다. 막 이러는데 아니야. 나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제 친구한테 해줄 때는 저도 막 바로 그냥 정말 병원을 가거나 상담을 받거나 이런 해결책이 있다. 이렇게 해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달랐어요. 그래서 제 동생 그 둘째는 항상 이렇게 뭔가 자기 속내를 터놓는 친구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저랑 다르게. 저랑 제 막내랑 다르게. 그래서 항상 신기했는데 이제 그런 엄청나게 큰 뭔가 위로 아닌 위로를 받고 나서 보니까는 얘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좀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저는 NT잖아요. NT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저한테 속만 털어놓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에서도 저한테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도 물어봤거든요. 저는 공감 잘 못해주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힘든 얘기를 해봤자 니한테 아무 도움도 딱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풀리지도 않을 텐데 왜 자꾸 나한테 이 얘기를 하냐 물어보니까 타격을 안 받는 것 같아서 공감하는 친구들을 공감해주면서 자기의 감정을 소모하는 것이 자기도 느껴지는데 나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얘가 아무런 타격이 받는 것 같지가 않아서 자기들도 딱히 해결 방법도 없고 뭔가 해소가 되진 않지만 누군가 털어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가 약간 풀릴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제일 타격을 덜 받을 것 같은 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NT들도 피곤합니다. 그러면 북두님을 털어놓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요? 네. 저는 몰랐는데 안 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한테도 안 하고 뭐 없는지도 오래됐지만 있었을 때도 안 했고 친구들한테도 딱히 안 하는 게 저는 남들한테 이게 말을 해서 풀릴 일이거나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거를 해결을 하고 싶으니까 해결 방안들을 모아보자 이 뜻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힘든 걸 얘기해도 누가 공감을 해준다고 해서 저는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힘든 게 없어지지도 않고 위로도 딱히 별로 안 느껴져서 그래서 굳이 말을 안 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뭔가 위로가 필요하면 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편이고 친한 거랑 이런 건 상관이 없이 당장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정말 그냥 대나무숲처럼 하고 싶으면 인터넷에 그냥 커뮤니티에 그럼 그냥 딱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저는 약간 NF 계열들이 감성적인 소통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동성 친구들이랑 가까운 관계를 맺을 때 연애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공감했거든요. 제가 진짜 남자친구보다 더 힘든 게 친한 친구랑 끊어지는 거야. 그 약간 맨날 그냥 시시콜콜하게 연락하던 친구라도 갑자기 끊어지면 진짜 힘든 거예요. 몇 달, 몇 년을 꾸며나와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되게 공감했어요. 그리고 저랑 북두님은 NP고 이지님은 SJ, 타미님은 NJ시거든요. 이 NP 특징이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중간 딴짓을 하다가 또
딴짓하면서 공부할 때 들이 노래 목록을 만들고 그 노래 들으면서 ADHD 검색하고 근데 저 진짜 이렇거든요. 이제 인프피 소환한 방법이 집에서 방 정리하다가 앨범 찾아가지고 그 앨범 몇 시간씩 보는 사람 나와봐. 그럼 대부분 인프피예요. 북부님도 진짜 이러신가요? 그리고 반대인 이지님이랑 반반 섞이신 타미님도 궁금해요. 근데 공부할 때 딴 짓이 제일 재밌지 않아요? 아니 인프피 소환하려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 하신다고 하셨는데 완전 저거든요. 청소가 진행이 안 돼요. 이 물건 하나하나 이걸 집으면 이 물건은 그때 어디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어떤 추억이 있었던 물건이었지. 그러다가 뭐 앨범 같은 것도 한 번 나왔다? 그러면은 근데 왜 이 앨범 어디 갔지? 이러면서 또 온 집안 나지져서 그럼 그 사진 어디 갔지? 이렇게 하다가 또 없으면은 이거 컴퓨터에 있나? 컴퓨터도 드라이버 싹 다 뒤져가지고 왜 없지? 네이버 드라이브 들어가 그러다가 근데 공간이 별로 없네. 드라이브 더 구입을 해야 되나? 또 이렇게 완전히 파고들고 하다가 집은 여전히 난장판이고 더 난장판이 되죠. ADHD 증상 찾아보는 건 완전 공감했어요. 그냥 인터넷 글 보다가도 ADHD 이런 기사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봐요. 검사는 안 해봤지만 확실히 왠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그쵸. 네, 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워봤자 지켜지지가 않는데 이지님은 어떠세요? 저는 딴짓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딴짓을 하다가 금방금방 돌아오는 편이고 내가 한 일을 해야겠다면은 저는 휴대폰도 안 하고 컴퓨터도 안 하고 그런 것들 다 정리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청소하다가 딴 일을 한다면 뭐 화장실 가거나 뭐 이 정도지 감성에 젖지 않아요. 그냥 나오면 버릴 거, 정리할 거, 딱 이 정도지. 네, 일할 때도 그냥 카톡 보는 정도?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막 딴짓을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딴짓, 제가 싫어하는 그런 시간일 때는 딴짓 진짜 많이 하고, 특히 회의 시간에. 모두 그렇지 않아? 그렇게 아니야. 회의 시간 애플워치로 다들 하는 거 아니었어요? 영어로 맨날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심하게 맨날 그냥 이 포용실 하나 들고 가요. 그럼 거기에 온갖 낙서를 다 하면서 회의를 듣거든요. 다들 그럼 나중에는 회의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그리고 뭘 쓰는지를 구경하고 있어. 왜냐면 너무 정성껏 제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또 시작됐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럴 때 생각하면은 참 딴짓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북두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내가 딴짓 그냥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저는 막 청소할 때 추억팔이를 그래도 하긴 해도 되게 금방 빠져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냥 빨리빨리 정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걸 해야 된다 하면은 제가 약간 딴 길로 새더라도 좀 금방금방 돌아와서 제가 해야 될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뭘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만약에 지금이 뭐 2시 40분이다 하면은 무조건 3시에 시작 이렇게 하고 그냥 그때까지는 뭐 딴 것 좀 하다가 3시 되면 바로 딱 시작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그 기준을 정하고 바로바로 잘 돌아오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약간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이게 진짜 맞는 게 저 약간 요즘 공부를 조금씩 하는데 그거 할 때 제가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열품타를 켜놓고 하거든요. 근데 열품타에 그 열품타를 하면서 켤 수 있는 어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쓰는 거 다 넣어놨어. 아니 그럼 열품타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품타를 끝나고 나면 이제 중간에 다른 어플 몇 시간 사용해서 뜨거든요. 열품타를 몇 시간 아니요, 그거는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써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날 때 뭘 바로 조금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랑 지금의 MBTI가 다른가요? 저는 대학생 때 학교에서 했던 검사는 E형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약간 사회생활을 찌드니까 I로 바뀌더라고요. 혹시 검사 2번 이상 해본 분들은 다른 게 나온 적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한 7년 전에 했을 때도 ISTJ고요. 지금도 ISTJ인데 그게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래요. 사람이 변함없이 외골수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형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검사할 때마다 유형이 약간 다르게 나오거나 그 중간에 항목으로 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이 사람의 사회생활이나 이렇게 처신하는 거에서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지 않아서 뭐
어릴 때나 지금은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한 10년 전에 한번 해보고 지금 이제 한번 했는데 저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충격 먹었어요. 좀 바꾸고 싶은데 이렇게 똑같다니. 그래도 그때 20대 때 했을 때는 E랑 I랑 반반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20살 때 그때 했을 때는 그 검사가 정식 검사로 학교 전체에서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번 30대 돼서 한 거는 이제 그냥 인터넷 돌아다닌 걸로 했는데 둘 다 ENTP로 나와서 변하지 않아서 바꾸고 싶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미님은요? 저는 약간 20대 중후반 때는 안 해봤지만은 20대 중후반 때는 약간 F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약간 그 감성적인 글귀에 미쳐 있었거든요. 아니 그 시기가 있다니까요. 네. 왜냐면 그때 약간 캘리그라피를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글귀로 뭔가 글귀를 이렇게 읽으면서 뭔가 나의 그런 마음을 다독였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해보면은 또 NTV랑 NTJ가 번갈아 나오는데 이제 그 최근에는 좀 NTJ가 계속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요즘에는 계속 이렇게 좀 눈물이 잦아져가지고 또다시 또 F 감성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 눈물이 많아진 거 아닐까요? 저도 나이 드니까 드라마 보거나 하면 울어라 하는 포인트에서 너무 슬퍼. 저도요. 너무 슬퍼. 울어 하면 바로 저 그 드라마 잘 안 보잖아요. 너무 그 포인트 꽂혀가지고. 그런 포인트들에 이제 막 바뀌니까 그렇게 막 슬픈 금방 빠져나오긴 하는데 저도요. 그 장면 때문에 나도 울어. 웃긴 영상 보면 바로 웃어요. 맞아요. 저 바로 끝나.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럼 혹시 본인의 MBTI 알게 된 이후에 바뀐 점이 있을까요? 뭐 본인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하게 됐다던가, 뭐 인터넷에서 MBTI 관련 글 보면 뭐 나를 맞춰본다던가, 이진이 그런 거 있으세요? 옛날에 검사했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기억을 못해서 면접 갔을 때 가끔씩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억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유행이라서 기억하는 것 뿐이고 사실 MBTI 글에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약간 그건 그냥 그러니까 유형일 뿐이고 그게 뭐 저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는 생각을 딱히 안 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그냥 이 유형이어서 제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진 않고 그냥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면서 생각할 뿐이어가지고 네 그렇네요. 저는 이제 초반에는 MBTI를 보고 약간 살짝 과몰입이 된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여의주 멤버 내에서 NTV 저 포함해서 3명이거든요. 근데 다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자기가 지향하는 점이 어떤 부분에서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진짜 완전 다를 수도 있는 거라서 너무 한 카테고리에 묶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저랑 너무 생각이 안 맞고 이해가 너무 안 될 때는 얘가 지금 내랑 싸우자는 건가?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해서 얘를 이해하려고 했던 에너지 소모는 줄었는데 또 이제 제가 그거를 아는 만큼 상대방한테 맞추고 배려하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에너지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쌤쌤인 것 같습니다. 하미님은요? 저는 조금 그 SNS 보면은 MBTI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는 안 볼 수가 없게 되는 안 볼 수가 없다? 맞아, 이렇게 맞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좀 올라오는 대로 다 보는 편이고. 그러면서 보고 이거 나 아닌데? 이건 좀 맞다. 이렇게 그냥 좀 나랑 맞춰보는 것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 막 옛날에는 쟤 왜 저러지? 진짜 이상하다. 나랑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MBTI라는 뭔가 이런 다른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저런 성향이 있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악용이야 이거는. 각자 우리 가족들이 다들 MBTI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를 이해해. 강요하니 강요가 되는 강요하니 거야. 강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다름을 강제 이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MBTI 사람들 너무 미쳐 있으니까는 약간 이거 돈 되겠는데 이거 사람들이 많이 찾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료들 모아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겠다 싶어서 이제 채널 하나 파가지고 몇 개 좀 올렸더랬죠. 네. 어땠나요? 올해 그래? 뭔가 수익 창출을 그래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네. 인프피 진짜 많아요. 제 영상 댓글에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프피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유튜브에서도 뭐 2명 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약간 그래도 이제 약간 그런 건 생긴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나랑 다른 게 이제 뭔가 이유가 생겼다. 이 사람이 저랑 나랑 이런 게 다르니까, 이런 성격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다. 좀 약간 이유의 바탕이 생겨서 그 사람들을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조금 달라졌네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해지는데 저 약간 이런 vs N형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내 숙제를 도와줬는데 저장을 안 해버린 친구 vs 잠깐 전화 받는 사이 몰래 숙제 찍어간 친구 어떤 게 더 열받으신가요? 저는 제 친구한테 항상 뭐 하라고 얘기를 해주면 제 친구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날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 막 그렇게 열받지 않아요. 아쉬운 건 자기니까. 전 다 끝났고 더 이상 안 가르쳐주면 되는 거여가지고. 근데 그거는 화나진 않는데 몰래 제 거를 찍어갔다? 그건 용서해줄 수 없어. 네, 어디서 이런 도둑질을. 네,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래 남의 결과물을 가져가도 된다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랑은 저는 친구는커녕 지인으로도 엮이고 싶지 않고요. 이런 사람은 언젠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VS로 놓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타미님은요? 저도 몰래 찍어간 친구가 더 싫어요. 그리고 뭐 저장 같은 거는 안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한 거니까는 다시 빨리 제가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몰래 찍어간다? 이거는 진짜 좀 인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누군가 적성에 안 맞는 일을 그만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약간 생각해봤을 때 누군가 그 일 너랑 안 맞잖아. 왜 굳이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가 뭘 알아? 아 근데 모델가 슬퍼. 이렇게 겉으로 이런 반응 보이면서 속으로 진짜 생각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보였나? 내가 이 일을 못하나?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 일에 안 어울리나? 그럼 나 뭐하지? 뭐 먹고 살지? 이런 수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안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되게 궁금해요. 저는 일단 네가 뭔데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냥 그때는 알았어 하지만 속으로 절대 수용 안 해줄 거야. 왜냐면 적성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알지 네가 알아?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저는 막 남이 뭐라고 해도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사이드에 입문했을 때는 그건 말려주면 고마울 것 같긴 한데 그거 아니고서야 약간 입대면은 좀 싫어요. 항상 그런 사람들 좀 응원하는 존재이지 저도 막 친구가 뭐 할 때마다 그런 것들 입을 안 대거든요. 왜냐면 자기의 결정에는 자기의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말을 나에게 한다는 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반응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때려치우고 싶었는데 그렇게 누군가 적성에 안 맞는 일 그만하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또 바로 팔랑귀돼서 오케이 역시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할 것 같고 아니면은 제가 이게 적성에는 안 맞는데 돈이 많이 받는 일이라서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적성은 안 맞는데 돈이 맞다고 그렇게 돈이 나한테 맞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고 만약에 뭐 적성에도 안 맞고 돈도 안 맞는 일이었다면은 제가 그런 일은 안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딱히 열받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타미님은요? 저는 이제 이 질문을 했을 때 누군가 적성에 안 맞는 일을 그만하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적성에 안 맞아
했을 때 상대방이 그럼 그만둬 이렇게 상황을 생각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분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안 보고 그냥 제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만둬 하면은 진짜 그만둘까? 하고 그럼 나 이제 뭘로 돈 벌지? 하고 그냥 같이 우리 그러면은 어떤 걸로 돈 벌지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같이 그런 생각을 해보기 시작할 것 같다고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먼저 나한테 그 얘기를 해? 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나님이랑 희진님이랑 비슷한 반응이고 하미님이랑 저랑 조금 비슷한 네. 반응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친한 친구랑 같이 맛집 투어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친구가 말없이 다른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반응하실 것 같나요? 저는 사실 즉흥적인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이렇게 맛집 투어를 같이 갈 정도로 친한 친구면 그 친구가 알아서 뭐 저랑 어울리는 친구 데려왔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본인의 애인을 데려왔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그럼 뭐 데이트 잘 하고 먼저 들어갈게 이렇게 하고 그냥 들어갈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도 궁금해요. 저는 예전에는 극혐이었는데 지금도 물론 마음으로는 좀 극혐이긴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너무 싫었다면 지금은 흥미롭게 바라봐요. 근데 대신에 제 말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편해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상대방이 너무 불편해하기 시작해서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빨리 나가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불편한 시간 서로 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데려오는 건 사실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남자친구는 그분의 뭐 중요한 사람이든 저랑 이미 약속된 부분이 있고 한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랑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거 자체가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 친구가 미리 말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빨리 파악을 하려고 할 것 같고, 만약에 친구가 상황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뭐 당장 한 끼 식사만 하는 거거나 아니면 뭐 일정 내내 함께 해야 하거나 그게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대처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급 합류가 지금 이해가 되는 상황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무례한 스타일이 아니면은 일단 1차는 최대한 재밌게 보내려고 저도 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일정 내내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1차에서 너무 재미가 없었다. 뭐 그러면은 뭐 그쪽이 가셔야 될 것 같고. 보내버리면 아니라. 제가 선약이었을 거니까. 근데 뭐 1차에 재밌었다. 그러면 또 우리 모두 친기친기 돼가지고 또 재밌게 잘 놀 것 같아요. 근데 남자친구 이거는 사실 예전에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잘 데리고 가고 친구들도 잘 데리고 오고 그냥 전부 다 우리 모두 친구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친구의 뭐 애인이 너무 재밌는 사람이고 무례한 스타일도 아니고 같이 있을 때 재밌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뭐 재미도 없고 그냥 둘이 데이트에 제가 왠지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면은 이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하미님은요? 저는 맛집 투어는 아닌데 이제 원래 그 앞전에 말했던 ESFP 그 직장 동료랑 같이 이제 산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추리하게 이렇게 입고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좀 그래도 약간은 예상은 했지만 남편이랑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얘기하고 같이 배드민턴 치고 놀았는데 이제 아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지만 나중에는 그냥 좀 재밌게 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때 진짜 이 친구가 극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 2명이 만났을 때 어떨지가 너무 궁금하대요. 진짜요? 너무 궁금하대. 왜 궁금해? 그게 그걸 보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 사람은 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초반엔 어색하지만 그냥 얘기하고 놀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약간 진짜 이진이랑 저랑 우준이랑 이타미랑 진짜 차이가 좀 큰 것 같아 이거는. 저랑 이진님이 약간 말수가 줄어들고 서로 맞아. 본인이 가는 스타일이고. 신기하네요. MBTI는 과학이다 외치는 인프피인 저도 MBTI는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MBTI 유행세를 타고 기업 채용 과정에서 참고 지표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한 가지 단면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MBTI는 재미로 보시고 그것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의주는 언제나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으신 주제에 사연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드래곤볼051과 드래곤볼051 네이버닷컴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의주 인스타그램에는 카드리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 만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